안녕하십니까. 한국역사연구소장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에 대해서 특히 통일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미국과의 쌍방 외교를 통해서 최근에 들어서 이 종전선언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고, 또 그뿐이 아니라 주변 국가를 다자간 외교를 통해서도 거의 지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모두 이 종전선언에 지지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받아내고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오지 않느냐. 특히 북조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이 종전 선언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불편한 이웃인 일본만은 이 종전선언을 하는데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종전선언이 뭡니까? 한반도의 휴전 상태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이제는 평화체계로 구축해서 평화체계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종전선언인데, 이거를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잘 알다시피 종전선언이 뭡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죠. 즉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끝낸다라는 의미로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를 유지하자, 이게 바로 이 종전선언입니다. 이거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전쟁광 아니면은 말이 안 됩니다. 이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종전선언을 반대를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한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오히려 북한이 중요한 투자처로 느껴지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미 외교가 만들어진다면은 미국으로 봤을 때 자국의 이익이 커진다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이 종전선언을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한국전쟁이죠. 이 한국전쟁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6.25 전쟁이라고도 하죠. 이걸 중단하기 위해서 정전협정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953년 7월 23일 날 오전 10시에 이 정전협정문을 발효를 하고 그날 밤 10시부터 이게 발효가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는 유엔군을 대표해서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과 조선인민군의 사령관인 김일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인 펑더화이, 이 세 명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한국이 빠져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국이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데, 이 빠져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무도 얘기를 해주는 쪽이 없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사국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정전협정문의 당사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우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사국이라고 저는 이 학문적 개념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정전협정문에 사인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우리는 끝까지 압록강까지 북진을 해서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상태로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반도에는 영원한 분단이 되기 때문에 이 유엔군이 계속적으로 도와줘서 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북진 통일을 하자. 이게 그 당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장한 바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사령관이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이렇게 많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당시에 전쟁이 너무 지루하고 오랜 기간 동안 3년이나 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이 피로감이 있다 보니까 휴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 우리 이승만 대통령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 세 명만 참여해 갖고 이 정전협정문에 사인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사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정전협정문에 당사국으로서 자격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는 유엔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군은 아니지만은 뭐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직접적으로 의료까지 해갖고 한국에 참여를 한 나라는 16개국입니다. 그 외에 많은 또 나라들이 이제 물품 지원 이런 것들 했는데, 실질적으로 16개국이 유엔군을 꾸며서 한국에 와서 한국 당사자국인 한국군하고 이 한뭉터리가 한 유니트가 돼갖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유엔군의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사인을 한 거는 한국이 같이 사인을 한 거하고 동등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국제법에서 뭐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인은 안 했지만 당사국으로서의 자격은 있다. 근데 여기서 보다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조선은 뭐 인민군이고 당연히 이제 중국도 인민해방군이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민해방군이 아니고 인민지원군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령관이 아니고 사령원 펑더하이가 와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정전협정문을 한 70몇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거를 해석을 하고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에 중국은 유엔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엔군으로서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남한 편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유엔 내 상관관계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를 하다 보니까 인민해방군을 보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이 인민해방군이라 할지라도 인민지원군, 즉 중국이라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군대가 아닌 이 개인 자격으로서의 이 만주 벌판을 지키기 위해서 압록강을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개인들이 참전을 해서 이걸 막아낸다, 이런 차원에서 인민지원군이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 사령관이 펑더하이가 오게 되는데, 과연 정전협정문은 오늘날 해석을 하는데 중국이라는 국가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그게 있느냐 없느냐, 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은 재빠르게 여기에 관련돼 갖고 지지선언을, 이 종전협정문을 파기를 하고 평화협정 체계로 넘어가는 것을 바로 지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고, 여기 밑에 있는 것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서문입니다. 뭐 여기서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오직 한국에서 교정 쌍방만이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고, 제일 위에 보면 국제연합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 남한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북조선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두음법칙, 북조선에서 쓰는 용어 그대로 갖다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잘 알다시피 김일성, 펑더하이, 클라크 장군 이렇게 사인을 하고, 여기에 참석자가 이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이 참여를 하고 윌리엄 해리스 장군이 참여를 해갖고 5명이서 3명이 사인을 하고 참석자 2명이 배석을 하는 이런 상태에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정전협정을 지금 이 아까 얘기했던 일본하고 이쪽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는데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크게 5가지인데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4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국제 여론에 있어서 사실 북쪽에서나 우리가 남에서 뭐 북쪽 침공은 없겠지만은 그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라고 지금 하면은 사실 뭐 아무것도 이상할 건 없어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즉 지금 현재의 휴전 상태니까 휴전 상태에서 뭐 충분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 되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우리가 일본보다도 국제 신용도가 더 높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애국의 경제 관계에서 투자 관계를 얘기할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즉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늘 전쟁이 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떤 신용 관계라든가 이 투자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종전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남한의 투자는 기본이고 북조선에도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통일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고 판문점 선언으로부터 해갖고 평화가 무르익는데 이게 종전선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어떤 평화 분위기가 깨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부분하고 네 번째로는 군비 증강에 이제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 남북이 대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뭐 1년 예산에 600조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군사에다가 쓰고 있다. 이거는 뭐 우리뿐이 아니라 북조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런 어떤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군사비를 다수의 뭘로 쓰겠습니까? 그냥 뭐 경제 발전에 쓴다라고 하면은 남북한 모두 공이 경제 발전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더 큰 문제는 아까 종전 선언문을 봤는데 종전 선언문으로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북조선이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휴전선 이북의 관리는 중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 인민지원군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동북공정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건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선언과 국제관계를 본다라고 하면 종전선언의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과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 다 이 종전선언은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지나 중국이죠 하고 러시아 모두 이 종전선언에 더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 개 국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일본입니다. 이들은 왜 종전선언을 반대를 합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들은 6.25 전쟁,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오늘 선진국이 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은 늘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기를 기도를 하는 나라죠. 참 나쁜 나라죠. 불편한 이웃이고 말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일본만이 이 종전선언을 평화를 유지하는 종전선언을 반대를 하는데 그럼 보수에서는 왜 이 종전선언을 반대를 하는가? 유일한 이유가 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974년도에 북조선하고 스위스에서 만나갖고 종전협정 체계를 평화협정 체계로 이관하는 넘어가는 부분을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협의가 잘 돼갖고 그 당시에 이 정전협정을 없애고 평화협정 체계로 전환을 시키자라고 남북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인을 하려고 이제 스위스에서 만났을 때에 북조선이 들고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린 미군 철수는 할 수 없다라고 해갖고 회담이 깨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 4.27 판문점 회담에서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계에 문제가 나왔을 때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조선에서는 미군 주둔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뭐 어떤 측면에는 우리 보수보다는 좀 더 통이 큰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이 보수에서는 친일적 시각을 늘 함께 갖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종전선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한반도에 어떤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양국이 전 세계대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평화체계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미치광이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더더욱 이 보수에서 얘기하는 미군 철수 문제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북조선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왜 반대하겠습니까? 종전선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선언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